엄마, 수학 시험 망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진작에 그러니까 공부 좀 하지 그랬냐 라는 생각이 실제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직접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 얘가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오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를 꽉 깨물고 눈만 웃음을 짓고 있으시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나는 정말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엄마가 나 다음에 잘할 수 있다고 했어 라는 생각이 들까요? 절대 그런 생각 안 들겠죠. 그러면 나는 이게 아니라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저 학원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이성적인 부모야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얘한테 현실적인 도움을 주겠어.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아이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집과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가, 중요한 역할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바로 이겁니다. 지지의 공간. 넌 지금 전체 학생들 중에서 한 3등급 정도니까 이러이러한 걸 해봐야겠어 라고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지지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이미 충분히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고등학교 될 정도의 애들은 밖에 나가면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알고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와서는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엄마 아빠가 해주셔야 돼요. 아닙니다. 얘는 내가 잔소리를 해야만 움직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강력한 통제와 외부 자극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소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이 아닌 수용.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정서적 공감입니다. 냉철한 솔루션이 아니죠. 내가 밖에서 지금 스트레스 받고 누구 때문에 짜증나서 왔어. 너가 지금 그런 짜증나는 상황에 있는 그 이유는 말이야. 너가 지금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다음엔 어떻게 해보렴? 이라는 조언을 원하지 않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그 사람 욕해주기를 원하죠. 우리 아이도 부모님한테 똑같은 걸 원하는 겁니다. 조언이 아니라 감정의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잔소리나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공부 너무 어려워 라고 했을 때 공부 원래 다 힘들어 화이팅!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다 평가로 느껴지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먼저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도 늦지 않다. 대안을 제시할 땐 어떻게 한다고요? 결과가 아닌 과정. 어떠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성적이 안 나왔어. 너 2등급밖에 못 받았네. 1등급 받아야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결과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나 이번에도 좋은 결과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부모님과 이런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딛고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지지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또는 전략, 얘가 시도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을 하고 칭찬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 100점 맞았네. 너 1등급 받았네. 우리 아들 똑똑해. 우리 딸 역시 나중에 좋은 대학 갈 거야 라고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너 이번에 지난번보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공부했던데 정말 잘했어. 너 이번 시험 기간 동안 유혹거리들이 많았는데 그거 참고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빠가 보기엔 멋있더라. 그런 것들을 초점에 맞춰가지고 칭찬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잘못된 통제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잃어버립니다. 최대한 아이가 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국어 성적이 부족한데 문제집을 바꾸면 좋을 것 같니? 아니면 혼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니?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을 어떻게 돌리면 좋을 것 같니?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제가 아닌 자기조절, 조언이 아닌 수용,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방식대로 잘 대화를 하시면 부모님들도 잔소리가 조금 더 적게 나오실 거고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컨트롤해서 아이와 대화를 하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의 짜증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수학 망했어 라고 아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먼저 선공감. 수학 망했어. 너 그럴 줄 알았네.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거 다 어떻습니까?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고 수용해주지 못하고 그냥 부모 입장의 마음을 그냥 툭 내버려 버린 거죠. 심리학 용어로 미러링이라고도 하는데 아이가 느꼈을 법한 감정을 그냥 공감해 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결과가 안 좋아서 좌절스럽겠구나, 내가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들고 너무 속상하겠구나 라는 게 우리 아이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먼저 수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 너 속상했겠다. 근데 너 몇 등급이야? 2등급이야. 2등급이면 너 이 대학 가기 걸렸는데? 라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안 좋았는지, 공부 전략에 문제가 있었는지, 긴장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게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까?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개선점으로 너 이제 저 학원 가면 되겠어 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학원을 한번 바꿔볼까? 문제집을 바꿔볼까?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다른 식으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대안까지 고민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집은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가 심리적 안전기지가 될 수 있는, 부모님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평가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야. 날 도와주는 사람이야. 내가 어려운 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런 생각들이 기반이 됐을 때 어때요?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해보니까 과정에 있어서 이걸 개선하면 성장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면 짜증나고 답답하고 잔소리까지 올라오는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딛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누르고 감정에 공감해주고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우리 아이는 집안에서 힘을 얻고 자신감과 동기를 얻고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죠. 오늘 이후로 일주일 동안은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한다, 대문자 F가 돼서 그랬구나, 너 이런 감정이겠구나 라고 대답하는 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목표로 자, 새롭게 챌린지 하는 겁니다. 그거 한 다음에 댓글로 해보니까 어떻습니다,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하기 전에 못했던 그 잔소리, 그거를 이 댓글에라도 내가 이 잔소리를 참고 오늘은 이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줬습니다 라는 거 한번 써보시면서 조금씩 변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가치 성장 앞강의와 연결을 해서 생각해보니 부모도 성적 앞에서 순식간에 입시 결과로 영원히 이동하는데, 흔들리는 성적 앞에서 영혼까지 털리지 말고 부모의 오늘 과제인 아이의 지지와 공감부터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부모도 오늘 하루를 부모답게 살고 아이도 하루를 학생답게 살고, 쉬운 듯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애들은 주변에서 아이고 수험생 고생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집에 오면 부모님이 하루 종일 공부하고 고생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 엄마들 잘해야 되고 엄마가 마음 수련을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낳았는데 그게 또 부모의 역할이고, 그 안에서 쑥쑥 커가는 거 보는 게 부모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를 찾고 거기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 우리 부모님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재미를 찾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엄마 매니저 강의도 만들고 우리 엄마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볼 수 있는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단톡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이번 주에는 애들 마음 그냥 알아주기 하루에 한 번씩만 해봅시다, 이런 챌린지 하고, 다음 주에는 아이가 학교 갔다 왔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20초 한번 안아줍시다, 또는 독서 이런 것들을 이번 주에는 한번 도전해봅시다 하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시면 올 건가요? 오픈 채팅방에 같이 그냥 으쌰으쌰 하는 그런 공간들. 왜냐면 엄마들이 어디 그냥 속풀이 할 데가 없어. 남편이라고 그 다 알아주나? 아유, 애들 공부 알아서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또 유별나게, 그러면서 이제 협조를 잘 안 해주고, 같이 하겠노라 라고 또 약속을 던져두면 하게 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런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단톡방 너무 이제 알람 많이 띠링띠링 울리면 이제 힘드니까 이번 주는 이거 합시다,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냥 짧게 인증 정도만.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 밑에 단톡방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야. 나도 이렇게 해야지.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항상 할 때 우리 어머님들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